안녕하세요. 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바꿔봤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거나 또는 정리가 안 돼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개념적인 내용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어노테이션 사용하기 전의 모양은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XML로 구현해 놓고 있는 그 IOC 컨테이너를 위한 설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bin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URL과 컨트롤러 클래스를 이렇게 매핑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사용자 요청이 진짜로 이렇게 요청이 오면은 그거를 수반하는 클래스가 얘가 됐고, 얘가 컨트롤러를 구현하고 있는 약속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함수를 구현해서 사용자 요구에 반응하는 그런 컨트롤러를 구현했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요청 가운데서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요청이 오게 되면은 얘가 실행되기 전에 중간에 조율자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스프링이 제공하고 있는 MVC 그런 라이브러리인데요. 그 녀석은 이런 역할을 하죠. 이제 사용자 요청이 오면은 그거를 얘가 다 몰아서 요청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요청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이제 찾아서 호출해 주게 됩니다. 이거는 서블릿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는 서블릿이 아니라 이제 포조 클래스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스프링이 제약해 놓고 있는 인터페이스 기반의 그런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다가 저희가 이제 바꿨죠. 어떻게 바꿨냐면은, 자, 밑에 여기 XML로 되어 있던 녀석의 그 설정을 지우고요. 이제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갔죠. 그때 어노테이션 URL 매핑은 이렇게 클래스에 붙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수에 붙게 되어 있고요. 함수에 붙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클래스가 여러 개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소반하는 그런 구현도 아니고 약속되어 있는 이름도 아닙니다. 그냥 이 MVC가 이제 스캐닝을 해서 여기에 골뱅이가 붙어 있는 녀석이 있다고 하면 이름과 상관없이 이 골뱅이가 붙어 있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URL이 있으면 그 URL에 맞는 그 딱지가 붙어 있는 그 함수를 호출한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페이스라는 제약도 없고, 그리고 클래스당 URL 매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URL 매핑을 어떻게 한다? 하나의 클래스로 묶어서 이제 매핑을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또 사용하게 되고,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있는 여러 함수들을 가지고 URL 매핑하게 돼 있죠. 대신 이 컨트롤러가 실제로 인식이 되고 또 객체화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을 찾기 위한 설정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여기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해서 이 컨트롤러 클래스가 존재하는 이제 패키지명을 여기다 설정함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찾아 나설 수 있게끔, 여기 어노테이션을 찾아 나설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했었죠. 그리고 URL 매핑은 이 설정으로는 되지 않죠. 이 설정은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로드하는, 클래스에 붙어가지고 이 클래스를 객체화하는 작업을 위한 그런 스캐닝인데, 이 안쪽에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려면 추가적으로 이런 설정도 또 따로 해야 되죠. 어노테이션 드리븐. 이 어노테이션 드리븐을 통해서 이 요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설정에서 하나만 빠져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저희 컨트롤러의 모양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구현했었죠. 여기 홈 컨트롤러를 처음으로 구현해 봤고요. 거기에 컨트롤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함수에다 붙였는데, 그때 함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름을 써도 되고요. 그리고 그 URL 매핑했던 이 녀석이 중요한 거죠. 사용자 요청이 인덱스가 오게 되면은 얘 이름과 상관없이 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요 딱지가 붙어 있는 요 함수로 호출한 거기 때문에 요 이름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름 자체가 아무렇게나 지어지면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URL 이름을 매핑해서 여기다 인덱스를 붙이고, 또 여기다 헬로면은 헬로로 써주는 게 저희가 구현할 때 조금 구분하기 쉽게 될 수 있겠죠. 관리 용이성을 위해서라도 이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함수의 반환 타입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여기 보이드라고 해도 되고 스트링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만약에 보이드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오류 아닌 오류가 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인덱스를 요청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묵시적으로 이제 뷰에 대한 정보, 다시 하면 화면에 출력할 그런 문서에 대한 정보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찾게 되겠죠.
여기 보면 뷰 리졸버란 녀석이 이제 묵시적으로 발현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 URL 가지고 앞에는 이걸 붙이고 뒤에는 이걸 붙여가지고 페이지를 찾다가 뷰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와 함께 이제 이런 것을 찾아보려 노력하다가 안 돼서 이제 오류를 발생하겠죠. 하지만 그 컨트롤러는 정상적으로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서버상에서 콘솔 창을 보시면은 인덱스를 요청하면은 인덱스가 요청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또 헬로를 요청하게 되면은 헬로가 요청됐다고 콘솔이 찍혀요. 자, 앞에 다시 보면은 자, 이렇게 여기 시스템 프린트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콘솔에 찍힙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돌려질 페이지를 찾지 못해서 이 리졸버에 의해서 에러가 나는데요. 별로 문제가 되진 않는 거고요. 자, 이 내용은 저희가 뭐 그 리졸버에서 그 에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코드 사용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니까요.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리졸버를 없앴다고 하면은 어떤 오류가 나냐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번에는 500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행이 되는데 그 인덱스라는 요청을 수반할 수 있는 그 아예 뷰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대해 좀 더 무시무시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뭐 괜찮아요. 저희가 이거는 뭐 정상적인 건데요. 이걸 만약에 알고 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괜찮은 거고요. 그 프론트 컨트롤러가 하고 있는 역할은 그 재호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요청이 오면은 만약 인덱스라는 것이 오게 되면은 이 녀석은 서블릿이야, 서블릿. 서블릿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퀘스트와 또 리스판스라고 하는 두 개의 인자를 갖고 있는 그런 함수가 호출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녀석을 호출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프론트 컨트롤러가 이 URL 매핑된 클래스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서 설정에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뭐 그 실제로 컨트롤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반환하게 되죠. 얘가 반환하는 내용이 이제 사공사 에러를 반환하게 돼요. 없다 이거죠. 컨트롤러가 이렇게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자 반면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컨트롤러가 있다고 합시다. 그 URL 매핑까지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요청 오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녀석을 다시 호출하는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은 헬로를 찍어요. 헬로를 찍는데 이제 헬로 찍고 나서 얘한테 돌려줄 그런 내용을 얘한테 받아오게 돼 있는데 얘가 보이드잖아요. 보이드니까 얘가 출력할 내용도 없고 얘가 돌려줄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받는 내용이 없으니까 돌려줄 때는 컨트롤러가 없는 게 아니라 돌려줄 내용이 없는 거죠. 콘솔엔 찍히지만 얘는 돌려줄 내용이 없으니까 이때도 당연히 얘 상호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뷰를 제공하지 않아도 상호사가 되고 이 컨트롤러가 없어도 상호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보이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불필요하게 이렇게 보이드라고 하는 걸 해서 이제 상호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타일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스트링 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타일즈의 뷰 정보를 반환하고 타일즈 리졸버가 그걸 찾아가지고 실행해서 결과값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었고요. 자, 처음에 좀 어색하지만 이제 저희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어렵지 않게 이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다음부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들거나 또 사용자 입력을 받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